자, 토요일 날 야칠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대규모 집회를 가졌어요. 관련해서, 개혁신당 하나만, 개신당 하나만이 배신 때리고 안 왔는데, 아무튼 관련된 뉴스를 보고 논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칠당과 112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빠졌는데요.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돼야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거리정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자기 선거법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놓고 뭐 말만 하면 개혁신당은 무슨 뭐 최혜병 저기 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 계속 떠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놓고 저기 특검법에 또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오로지 이준석 마이너스 3선 구하기 어떻게든 사선을 좀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 방탄을 때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집회를 처음 목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상 처음으로 7개 야당, 난 야당이 7개나 되는 거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세 보니까 그렇긴 한데 중간에 색깔이 좀 무지개색이라 좀 그렇긴 해. 근데 아무튼 7개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집회에 동참을 하게 된 경우는 이번이 촛불 집회 이후 처음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리딩하는 그룹이라든지 또는 장소라든지 시간들 같은 걸 놓고 굉장히 말하자면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한 2시에 모여가지고 쓸고 나면 민주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한 2시쯤 시작해갖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나면 서울역 앞에서는 4시에 모이고 광화문 앞에 5시에 요런 식으로 사실은 그동안 연합된 모습의 어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상당히 이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회가 100만 동원할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심지어 저희 이제 부산 지구단 같은 데서 버스 대절해갖고 올라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각 단체가 이게 110개 시민단체하고 지금 야 7당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소 10에서 20만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언론이나 공개적인 지지는 10,000명이 모였다고 주장하라고 해요. 3만 명 얘기 뭐 하고 있고 30만 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원래 그 정도의 수준인 거야. 경찰 추사는 실제 모인 인원의 10분의 1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10분의 1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이 세계 이제는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0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 하나가 전체적으로 큰 사진을 올리는 데가 거의 이게 10,000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도?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 집회의 이제 의미나 숫자를 둘째로 두더라도 봐요. 사람들 봐요. 이게 10,000명이에요 여러분. 네. 와. 어떻게 보더라도 이제 최혜병 특검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 뭔가 정치 이슈, 단합된 이슈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사실 이번 집회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런 사진도 보면 이게 10,000명일 수가 없지. 이런 사진도 있고 지금 사진은 민들랜드 2호 작가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이것도 드론 띄워가지고 상공에서 찍었으면은 옛날 광화문 집회 못지않은 촛불 200만 집회 때 못지않은 그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규모는 수십만 이상의 인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평가절하가 김성진 기자는 시민언론 민들레는 제대로 보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 기레기들하고 다른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촛불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거죠. 왜? 이번 주에 어찌됐거나 재표결이 있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네. 네.
아마도 이제 재표결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연금개혁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법을,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던졌죠, 금요일 오후에. 야, 니네 하자는 대로 할게. 우리 쟁점이 45대 44예요. 그러니까 소득률, 실질 소득률로 옛날에 내가 퇴직할 때 받던 임금의 45%를 받을 거냐, 44%를 받을 거냐. 사실 여기까지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쟤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하고의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메꿀 거냐는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했어. 근데 요율이 1% 차이가 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영수회장 하자고 그랬더니, 싫어, 안 만나. 그래서, 그래, 그럼 니들 하던 대로 할게. 일단 표결은 해놓고 가자. 라고 했더니, 야, 씨, 지금 와갖고 니들이 이걸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거 하자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니네들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번 회기 안에 끝내고 가야 된다. 우리가 다 양보할게라고 이걸 던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짐은 뭐라 그러냐면 너 그 핑계로 표결하려고 그랬지. 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해놓고 22대 끌고 넘어가면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를 하려고 한다. 생각 없이 하려고 한다라는 그림으로 쳐가려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21대 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표가 이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가는 참에 업적이 너무 없어 해놓은 게.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연금 개혁 관련한 거는 내가 추진을 시켰다. 어차피 이 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초기 때 했겠지. 미루다 마지막 날 이걸 지금 하겠다고 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없기는 없네. 뭐 했는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합의에 오라는 말한 거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요 연금 법안법을 우리가 내일 모레 이게 중요한 게 표결 이전에 요거를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 요거를 먼저 처리를 하고 쉽게 말하면 또랑치고 가재 잡는 요런 유액 이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금 관련한 지금 운영이 문제가 뭐냐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야 될 사람은 줄고 있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70에서 60이 돼서 지금 44로 줄여도 현재 상황에서도 1년에 50조 정도가 손실이 난다 그래요. 지금 있는 요율로 지급을 하자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똔똔이라도 맞추자라고 하는 게 40에서 45% 선에 지금 이게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소득 증대가 안 되고 인구수가 지금처럼 인구 절벽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면 10년 후에 이걸 또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조정하지 못하면 지난 17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이걸 통해 가지고 연금이 앞으로 10년, 15년에 고갈날 수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정말 초당적인 대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것만큼은 자기가 해내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한 게 다음 정권의 일종의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요거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